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이제 산술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요. 저희 노트북 파일 기준으로 04번 산술 연산자라는 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 켜서 여셨으면은 여기다가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 중이라고 나왔다가 연결이 다 되면은 램과 디스크라는 글자가 나오면 연결 이 노트북 파일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산술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간단합니다, 정말.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그런 더하기 빼기를 이제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제 관점을 파이썬에서는 더하기를 어떻게 하지? 파이썬에서는 빼기를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관점으로 조금씩 옮겨와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거는 그 더하기 빼기를 한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숫자 데이터들을 계산을 할 때 어떤 기호들을 사용하는지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지금 눈에 익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당연히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슬래시 두 개라는 요 기호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 그 다음에 별 두 개인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밑에서 한번 실습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장 간단한 더하기 빼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라고 여기다 제가 주석으로 작성을 했고요. 변수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정수값을 할당해 볼게요. 우리 이제 a는 10이다 이렇게 읽지 않기로 했어요.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했다. 그리고 b라는 값에 5라는 정수값을 할당했다. 이렇게 읽을게요.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우리 이제 프린트하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10이라는 정수값이 있었고요. b라는 거에는 5라는 정수값이 있었어서 더하기 기호를 쓰니까 두 값을 더한 15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났고 a 빼기 5 하니까 역시 10 빼기 5가 된 5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요. 프린트 뭐 a 플러스 b 프린트 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없이 작성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뭐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쓰는데 뭐 지금은 이거를 띄어쓰기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붙였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요. 띄었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추후에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수록 어떨 때 띄어쓰는 게 편하고 어떨 때 띄어쓰지 않는 게 좋은지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안 띄어쓰고 쓰고 있었네? 아니면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띄어쓰고 있었네? 그렇게 지금 본인 스타일, 흐름 따라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일단 작성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결과를 내뱉는데 문제만 없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곱셈과 나누기인데요. 우리 x는 7, y는 2라고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건데요. 프린트 한 다음에 x 그 다음에 별 그리고 y 이렇게 해주시면 곱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x 나누기 y x 슬래시 y를 사용하면은 곱셈과 나눗셈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2는요 14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와 y를 나누면요 3.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x라는 값에는 7이라는 값이 있고요. y라는 값에는 2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1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x라는 값에는 7이 있고 2라는 값에는 y라는 값에는 2가 있으니까 7을 2로 나눴을 때 3.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데요. 우리 눈에 이제 익숙한데요. 여기 이후부터가 조금 낯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과 나머지라고 해볼게요. 우리 지금 프린트 x 나누기 y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3.5라고 나왔죠. 3.5. 3.5라는 거.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 x라는 값엔 뭐가 있었어요? 7이란 값이 있었어요. y라는 값엔 뭐가 있었죠? 2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은 뭐였나요? 7과 2는 정수죠. 정수. 인티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볼게요. 결과는 3.5가 나왔어요. 3.5. 3.5는 소수점이죠. 소수점은 데이터 타입이 플롯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었습니다. 플롯.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값 두 개를 나눴는데 그 값을 플롯이 아니라 정수 데이터 값으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결과를 3.5가 아니라 여기 있는 값, 뒤에 있는 0.5 값을 뭐 올림,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값을 얻어내고 싶은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프린트 x 슬래시 두 개 y를 사용을 하면요. 앞에 있는 3 정수값만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반올림은 아니고 여기 있는 값 중에 소수점 자리는 버리고요. 정수값 자리만 이렇게 결과로 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요? 슬래시를 두 개 썼을 때요. 두 개 썼을 때 나는 그 몫의 값을 몫을 정수값으로 결과를 뱉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몫의 값을 정수로 반환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환. 몫의 값을 정수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프린트 x 퍼센트 y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x 퍼센트 y, x 퍼센트 y.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 값을 반환한다고 해요. 나머지 값. 우리 어떤 수를 이렇게 나누면은 위에 있는 값이 아까 우리 슬래시 두 개 했을 때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게 몫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나머지, 예를 들어 여기 6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1이라는 나머지 값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있는 나머지 값을 알려주는 게 이 퍼센트 기호입니다. 이 퍼센트 기호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슬래시 두 개보다 여기 있는 퍼센트 기호를 활용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실 상황이 혹시나 있으시다면은 역시나 이 기호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눈여겨져 어떤 기능이구나 라고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린트 2 곱하기를 두 개, 별 두 개 한 다음에 셋, 3 써볼게요. 그러면 8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2의 세제곱을 뜻하는 건데요. 2의 세제곱. 그러면은 프린트 2 하고 4를 하면요. 이거는 2의 4제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 두 개를 쓰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만큼의 거듭 제곱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자주 쓰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한번 쌓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자료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연산자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가 넘버라는 거에 약어해서 num1에는 15, num2에는 4라는 값을 할당해 볼게요. 여러분 num1은 15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15라는 정수 데이터를 할당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sum, 더한, result, 언더바 띄어쓰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필요할 때는 언더바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 sum result 해볼게요. 그러면 19라는 결과가 나오죠.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num1이라는 변수에는 15라는 값을 할당했고 num2에는 4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num1에는 몇이 담겨 있죠? 15. 그 다음에 num2에는 4라는 값이 담겨 있죠? 요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럼 더한 결과는 뭐가 돼요? 19가 되겠죠. 결국에는 19라는 정수 데이터를 sum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print sum result를 해보니까 그 결과값인 19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책 보고 따라 하시거나 그냥 쓰시면 사실 그냥 쓸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따라 쓰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어떤 흐름으로 어떤 논리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쌓여서 그 최종적으로 결과가 19라는 결과가 왜 어떻게 나왔지? 라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풀어쓰잖아요. 프린트 15 더하기 4라고 한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 결과는 똑같은데 위에 되게 변수에다 넣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복잡해 보이게 이렇게 쓴 것 같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작업을 하니까 뭔가 이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게 많아져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수록 또는 코딩 테스트에서 작성을 할수록 이런 변수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을 알게 되시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제가 프린트 15 더하기 4라는 값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1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숫자와 숫자가 더했으니까 결과가 됐잖아요. 우리는 숫자와 숫자의 덧셈이 됐는데 우리 숫자와 글자의 덧셈이 안 된다는 거를 앞 시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15 플러스 뭐 한 다음에 로봇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숫자와 글자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로봇이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요게 4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썼어요? 쌍따옴표 안에 쓴 4는 글자로 됩니다. 글자. 그래서 위에 있는 4는 더하기 19가 더해서 19가 됐지만 우리 15에다가 4를 썼지만 이 4는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숫자와 인티저와 스트링은 두 개는 더할 수가 없어라는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글자랑 저 글자 4 좀 그래도 어떻게 저 15랑 더하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파이썬의 주요 데이터 타입 뭐가 있었는지 기억 한 번만 해보세요. 숫자, 인티저, 그리고 소수점, 플롯, 그 다음에 글자, 스트링, 그리고 불리언 데이터 타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으로 한번 볼게요. 인티저와 스트링끼리 더한 겁니다. 인티저 플러스 스트링. 그랬더니 인티저와 스트링은 두 개를 더할 수가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럼 이 아이를 인티저로 바꿔볼 수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15 더하기 숫자 4가 있죠. 이렇게 실행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str 대신에 int라고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요. 우리 프린트 뭐 a 이런 식으로 프린트라는 것 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 재료를 하나 넣어줬잖아요. 똑같습니다. int라는 요 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요 재료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행 시키니까 이때는 19라는 결과가 됐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코드를 정확히 쓰려면 여러분 프린트 괄호 앞뒤 닫아주는 요 형식을 써주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15 플러스 4 그리고 프린트 15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둘 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프린트가 막 코드가 필요하고 언제는 안 필요하고 이런 고민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요 프린트 코드가 다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콜앱이라는 구글에서 주는 이 콜앱이라는 UI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편했으면 좋겠어서 프린트라는 요 코드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만 넣어서 실행을 해도 이렇게 결과를 내어주는 어떤 편리한 기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프린트 코드가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이 코드가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혹시나 더 헷갈리실까봐 요것들을 가끔 이제 생략하는 때가 있는데요. 원래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다 있는 겁니다. 프린트라는 저 최종 코드가.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요렇게 가능한 겁니다.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우리 4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int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때부터 글자 4가 아니라 str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에서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린 이거를 데이터형 변환이라고 해요. 데이터형 변환, 데이터 타입 변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데이터를 숫자로, 숫자 데이터를 글자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뭔가 형 변환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끼리 못했던 거를 이렇게 했을 때 int 4라고 바꿔주면은 아까는 못했던 숫자와 글자를 더하지 못했던 이것들이 숫자와 숫자를 더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뭔가 갑자기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하나하나 이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기만 하는 것도 너무 충분하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너무 다 많이 깊이 알려고 굳이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만 지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산자라는 것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